어떻게 시험은 다 보셨습니까? 네? 시험 문제가 총 한 20문제 되는데 너무 적나요? 어때요? 다른 선생님들은 몇 문제씩 보세요? 20문제씩 봐요?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성격을 잘 이렇게 진도를 모의고 사라고 해서 처음에는 원래 30문제 아닙니까? 법무사가. 그렇죠. 예. 그래서 30문제 내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뭐 저기 문제풀이 해주고 뭐 또 이렇게 뭐 교과서 체크를 해주라고 해서 예. 딴 과목도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그러면 문제를 다 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상태 서로 아직 안 해봐갖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얼마큼 또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 생각은 근데 그 문제를 수를 아직 좀 많이 해가지고 그냥 문제로 다 그냥 조지는 게 낫지 않나 아닌가요, 그건? 그건 아닙니까? 교과 체크를 해야 돼요. 저도 근데 지금 책이 없어갖고 저도 참 이게 애매한데 이게 참 물론 상관없긴 한데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더 효율적인 거가 좀 이렇게 예. 어떤 게 좋으세요? 문제수를 한 30문제 이상 해가지고 문제로 그냥 다 조지는 게 낫다 아니면 20문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정 부분 이제 교과서를 좀 체크한다. 어떤 게 좋아요? 예? 1번이 좋은 사람, 1번이. 문제 해반 하는 사람. 그럼 2번은? 2번.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다들 또 이렇게 수준이 조금씩 더 이렇게 차이가 약간 나는군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근데 그러면 문제를 보통 세 타임이죠? 몇 타임을 끝내세요, 보통? 한 타임이 다. 한 타임이에요. 수문제를 오.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야, 나머지, 그러면 이제 그 시간, 그러면 이제 이 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게. 아, 객관식 문제요? 기출문제? 아,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구나. 저는 처음에 진도원 모의사라고 해서 진모만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양하게 가능하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 역시 한 시간 만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교재 나가는 걸로 할까요? 근데 상법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20문제 해야 되는 거를 그렇게 한 시간 내에 그냥 물론 풀 수는 있죠. 저는 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 있을까도 좀 문제고 예, 좀 걱정이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서 나중에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가죠. 예.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법전 다 갖고 왔습니까? 법전 다 있어야 된다. 법전 스마트 법전 안 돼요. 그 종이로 된 법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같이 읽으셔야 되고 예. 법전에서 워낙 시험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자, 문제 1번입니다. 상인에 관해서 문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상법상이 상인이 있어요. 상인, 그렇죠? 예. 상인인데 자, 상인이 종류가 두 가지죠. 그렇죠? 당연상이라고 그다음에 의제상인, 그렇죠? 당연상인이 뭔가요, 이게? 이 두 개 차이가 뭔가요? 물론 둘 다 자기 명의고, 그렇죠? 자기 명의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다음에 당연히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두 개가 차이 납니다. 자, 당연상이 뭡니까? 여기는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의제상행위는 이거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요 이외의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준상행위, 그렇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기본적 상행위는 상법 46조에 있습니다. 총 몇 개죠? 20?
22개, 그렇죠. 네, 22개. 요거 외 행위를 하면은 바로 의제사항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원 사업은 여기 들어갈까요? 당연사항이네.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예, 잘하시네요. 예, 학원 사업 여기 듭니다. 거기 22개 학원 사업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소송 관련 업무 있나요? 성무 없습니다. 예. 또 뭐가 있나요? 농업 있나요? 농업 없습니다, 그렇죠. 축협 없어요. 근데 광업 있어요, 광업. 예, 광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가끔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 예, 그래서 되게 잘하시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상인이 있고 저게 왜 상인이 되는지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소상인이 되면은 상법 적용의 특례가 있습니다. 일단 봅시다. 상인. 네, 거기 소상인이라 바로 나오죠. 네, 소상인으로서 자기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그렇죠?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 아니에요. 이하 X. 상법상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정되지 않는다. 자, 지호장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강제되는 게 아니죠. 본인이 이런 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상법이 적용돼서 강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기해두세요. 지호장기. 그리고 꼭 체크해서 거기 자본금은 5천만 원 미만이고 여기서 자본금은 우리가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본금이 아니죠. 그렇죠? 액면 주식에서 액면 곱하기 발행주식 총수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영업의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맞죠? 네, 맞습니다. 지호장기. 두 문자가 되게 중요해요. 두 문자. 암기량을 줄여주는데 두 문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두 문자 되게 많이 있는데 웬만하면 배척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예. 근데 소상인이 이 지금 상인의 종류입니까? 상인의 종류는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인데 상인의 종류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상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편의상 그냥 상인의 종류로 나오는데 원래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상인이면서 소상인일 수 있죠. 의제상인이면서 소상인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회사 안 돼. 그렇죠? 회사는 절대 안 됩니다. 회사는. 그렇죠? 거기 해설 보시면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 이상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가 아닌 자. 이론상 자본금이 얼마가 있어야지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론상 얼마? 100원이죠. 100원만 있으면 회사가 설립돼요. 지금. 근데 그러면 그런 회사는 그러면 소상이 될 수 있냐? 절대 안 됩니다. 소상이 절대. 거기 그런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해설. 따라서 회사는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소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두 번째. 거기 두 번째 나와 있네요. 예. 회사는 어느 경우에도 절대 소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배인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고, 지배인은 영업직 가름에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지금 지배인에 관한 건데, 지배인이 뭡니까? 지배인? 상업상인을 도와주는 자죠. 근데 어떻게 도와줘요? 돈이 대 상인이 아니라 그냥 대리인이죠. 그렇죠? 대리인인데 좀 특별하죠.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해서 보세요. 지배인이라고 해서 영업직 가름에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밑줄, 변호사 아니라도 법정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 외, 그렇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인.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지배인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외운 대리인이다. 대리인, 그렇죠? 예. 근데 원래 대리인은 대리권 행사할 때마다 매번 어떻게 해야 돼요? 수권 행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상법상의 지배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괄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법률에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재판상 재판 외 모든 행위. 그러니까 포괄 정형성이 있죠. 예. 그다음에 계속 봅시다. 해설 한번. 자,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주 또는 그의 대리인. 여기 대리인 누굴까요? 이건 임의 대리인입니다. 그렇죠? 임의 대리인. 그러니까 영업주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영업주로부터 수권 행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지배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GGX예요. GGX. 써놓으세요. GGX. 나중에 뭔 뜻인지 모르지 마시고 그냥 GGX. 그 다음에 본점의 총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지점의 지배인은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배인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사실상의 어떤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본인이 지배인 보고 야 저기 딴 지배인 선임해 이렇게 수권행위 하면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게 없을 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지배인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관적 의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객관적 성질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민법에서 배웠죠. 이런 형 비슷한 거. 이게 뭐예요? 외형 이론. 그렇죠? 뭐죠? 그 756조 사용자 책임에서 그 외형 이론 그런 거 나오잖아. 그것도 오로지 뭐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겉보기에 따라서 그렇죠? 외형에 의해서. 이것도 비슷합니다. 나중에 배웠지만 표현 지배인도 역시 마찬가지. 표현 지배인도 역시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외형에 따라 판단하는 거지. 개의 주관적 의도 이거 갖고 지배권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관적 의도라는 것은 입증하기 진짜 힘들어요. 법정에서 머리를 까봐야 돼. 어떻게 까? 열어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 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일단 어떻게 돼요? 영업주가 책임지죠. 근데 그게 영업주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겉보기에는 진짜 이 지배인이 일방적인 그런 지배권 행사인데 얘 의도가 불손해. 응? 저기 어디였죠? 의도가 굉장히 불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자 보세요. A 회사가 있겠습니다. A 회사가 영업주 A 영업주가 있고 이렇게 갑 지배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을과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지배인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을 현명하게 되죠. 그래서 갑 지배인 A 지배인 갑 그다음에 갑 도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일단 이렇게 하면요. 일단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그런데 얘가 그 배임적 의사가 있다고 그러죠. 배임적 의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을 대신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회사가 알아. 그러면 회사가 이거를 도대체 얘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지배권 남용의 문제죠. 그렇죠? 남용의 문제입니다. 이게. 학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판례는 뭡니까? 판례는 비진이 표시설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일단 지배권 남용 일단 유효하지만 영업주가 너가 지배인이 배임적 의사를 네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지 않았어 이렇게 입증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비진이 표시가 뭔지는 다 아시죠? 민법에서 배웠죠? 민법 107조 이랑 단서 아니야 이게. 그렇죠? 다들 이렇게 리액션 좀 알면 안다 그리고 모르신다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 근데 얘 이런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거 요거 악의 과시 이거 입증책에 누가 지나요? 이 입증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시험에는 무조건 나온다 보면 돼. 그런데요 상법에서 본인이 내가 선의를 입증하는 경우 없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얘가 악이라고 입증해야 돼요? 누가 불리해? 얘가 불리해지니까 얘가 입증해야지 얘가.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5번이 틀렸죠. 항상. 그렇죠? 너무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항상.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세요. 비진이 표시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물론 거기 해설 보면요, 신의칙설에 가는 판례도 있어요. 이거는 악이 또는 악의 경우에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비디인 표시설입니다. 이게 신의칙설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혹시 모르니까 판례 한번 알아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자, 문제 2번. 다음 지배인에 관한 규정에서 옳지 않은 것은 지배인은 대리인이죠. 지배인은 그래서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됩니다. 그 지배인은 그러니까 회사가 지배인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마치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될 수 없듯이 사람이 그 움직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는 것이다. 아니다. 맞나요? 대리인이 반드시 행위 능력자일 필요 있습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행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고삐리도 대리인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삐리도 그러니까 은행의 지점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걔가 멀쩡해야 돼. 맛이 갔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행위 능력 필요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이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자기 회사의 지배인이 그러니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방 가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있나요? 그 저기 지방의 그 지점장들 보면은 본사에서 파견된 이사들 많습니다. 예, 파견 이사들. 그래서 지배인이 이사. 그러니까 당의 회사는 돼요. 당의 회사. 근데 다른 회사 안 되지만 같은 회사에서 이사가 지배인 당연히 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은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다. 맞죠? 지금 오늘 범위가 너무 조금이라서 이게 좀 문제 겹쳐요. 좀 양해해 주세요, 이게. 뒤로 가면 안 겹칩니다. 근데 좀 겹치는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GX죠? DGX입니다. 겹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본전의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지점의 지배인을 당연히 선임 해임할 권한 없다. 맞죠?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다음 세 번째. 공동 지배인은 공동으로만 영업주를 대리할 수 있다. 맞나요? 네? 공동 지배인은 공동으로만 영업주를 대리할 수 있다. 공동 지배인은 지배인이 여러 명 있으면 무조건 공동 지배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 명 있는 것 중에서 다시 또 공동 지배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칙이 뭡니까? 각자 지배, 그러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각자 지배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들로 하여금 이제 공동으로만 본일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공동 지배인인데, 여기 보시면 3번이 자, 등기된 공동 지배인 중 1인에 대해서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주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렇죠. 능동수동 구분이 있죠. 예. 능동은 뭐예요? 지배인 측에서, 그러니까 본인 측에서 의사표시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청약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게 바로 능동대리고, 이렇게 받는 게 수동대리죠. 근데 만약에 지배인이 갑병 이렇게 얘들이 공동 지배인이에요. 그럴 때는 할 때는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의사표시 받는 거는 혼자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건 나중에 공동 대표이사하고 똑같죠? 참조 조문 한번 봐보세요. 해설에.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문 그대로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왜냐면 조문이 상당히 거칠어요. 이게 그렇게 정제된 언어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 읽기 쉽지가 않은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시험지 그냥 나와. 그러니까 평소에 좀 조문을 보셔야 됩니다. 예. 거기 보시면서 12조 1항 보시면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능동대리.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까? 지배인을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까? 근데? 필요 없죠. 예. 등기는 왜 필요해요?
대항 요건이죠. 그렇죠? 대항 요건. 나중에 상업 등기부를 배울 때